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멜번의 풍경 강원준입니다. 뭐 여전히 똑같습니다. 제가 살고 있는 호주 멜번, 뭐 전체적으로 호주도 그렇지만 뭐 주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빅토리아주의 그 멜번은 여전히 이제 그 스테이지 3로 계속 이제 자가격리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. 필수적인 방문 이외에는 뭐 쇼핑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뭐 직장이라든가 뭐 간단한 운동 이외에는 이제 허용되지 않는 그런 스테이지 3를 지금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. 뭐 조만간 뭐 풀린다는데 옆 나라 뉴질랜드는 이제 뭐 공식적으로 이제 총리께서 그 수상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종식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이제 선언했다고 합니다. 참 좋은 소식인데 모쪼록 그 여기도 그렇고 우리 고국도 그렇고 그런 소식들이 좀 빨리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. 자, 오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제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도를 접하셨겠지만 참 우리나라가 그 방역과 관련된 거 이런 전염병 질병과 관련된 그 모습에서 상당히 그 세계인들에게 많이 어필하는 그런 모습들 굉장히 발전되고 선진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한국에 이제 이런 사태가 끝나면 뭐 국격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리고요. 또 한편으로는 뭐 여전히 요즘은 그 북한의 그 김정은 문제와 관련해서 참 그 보도들이 되게 많죠. 뭐 여전히 어수선한 상황인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또 한 가지가 있어서 찾아뵀는데 다름 아니고 이제 토픽을 이제 미리 읽어보신 분은 좀 굉장히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내용이라고 하실 텐데 오늘 주제는 바로 이 자기 주제를 모르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전해 볼까 합니다. 자, 주제를 모르는 대한민국이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?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나 뭐 국방에 있어서나 뭐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그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게 사실이죠. 특히 정치 같은 경우에는 국내적으로는 많이 여전히 이번 총선 치르면서 많이 내부의 혼란이 더 가중된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 어느 정도 또 차분하게 정리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손으로 해결하셨다시피 무혈로 정권을 바꾼 이런 그 정치적인 쾌거를 거둔 정말 세계 몇 안 되는 국가고요. 경제적으로도 뭐 일제감치부터 상당히 큰 성공을 거둔 그런 나라고요. 제가 여기 호주 멜번에서 투어 가이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중국 분들 다음으로 정말 그 한 나라에서 한 특정 민족이 이렇게 집단으로 많이 오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. 사실 뭐 제가 그건 체감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치로 봐서도 그렇고 지금 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그 순환 관계가 끊어져서 걱정이 많으시지만 어차피 그만큼의 체력을 또 비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구성원들이 동의가 이루어지고 어떤 정부 정책에 우리가 좀 더 단합된 모습을 보이면 충분히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 원조를 줄 정도로 발전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문화적으로도 뭐 우리나라의 운동선수라든가 또 무슨 뭐 좀 대중문화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이돌들 문화들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 문화의 한 흐름을 보여주면 유튜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교적 우리나라보다 사용 언어가 많은 영어권 그리고 그 영어권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또 그 헐리우드 문화들이 이제 지배적으로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않게 발전된 IT 기술을 바탕으로 상당히 그 많은 문화권에다가 우리의 문화적인 우수성을 또 알리고 있죠. 그래서 정치, 경제, 문화적인 그런 모든 다양한 측면에서 뭐 국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요. 뭐 무기 수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이제 제가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왜 자기 수준을 모르는 자기 주제를 모르는 대한민국이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는 그 단순히 어떤 선진국의 그 한 일부에서가 아니라
그 선진국 중에서도 상당히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위치에 우리가 올라섰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입니다. 외국에 사니까 더 그게 더 보여요, 사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숲 밖에 있으니까 여러분보다는 제가 이제 숲 밖에 있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데,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모든 예로 어떤 단순히 선진국의 일부가 아니라 선진국 중에서도 주도적인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제 선진국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었고,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, 그래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그냥 우리가 뭐 미국보다 못하고 유럽보다 못하고 일본보다 못하고 이런 상황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.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? 예,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누구를 따라간다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. 여러분들은 벌써 이 고국에 계신 분들은 그 정도의 성과를 이뤄내셨고 이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선진국입니다.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바로 그 사회적인 부분, 이런 부분입니다.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한 사회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모든 큰 문화 문명이 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, 특히 이제 망할 때 보면은 그 사회의 가치관 자체가 많이 흐트러지고 사회가 타락하고 균열이 가고 이런 것들, 그 집단 구성원 간의 공동체의 중요 가치관이 없을 때, 흔들릴 때 모든 그 문명들이 이제 문화들이 멸망을 하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봤고, 그래서 이 가치관이라는 거, 그 사회를 중심 잡아줄 수 있는 가치관이 이게 되게 중요한데,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많이 혼란되어 있죠. 이 해방 이후에 또 미군정 지나서 또 분단이 되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이념, 뭐 공산주의, 뭐 사회주의, 뭐 자본주의,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 이념도 혼재되어 있고,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이념에 따라서 경제도 이제 뭐 성장이 먼저냐, 분배가 먼저냐, 뭐 이런 논란들.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근로자 복지가 중요하냐, 아니면 기업의 이익이 우선이냐, 이런 것들도 어떤 경제와 관련된 이념들도 많이 부딪히고,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하죠. 이제 종교적으로도 또 부딪히고, 또 그와 혼재돼서 또 이제 신진 세력과 구 세력, 또 그 수구 세력과 진보 세력, 아무튼 다양하게 가치관이 어떤 그 중심적인 가치관이 없고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, 그에 반해서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는 유럽이나 이제 미국을 보면 공통된 가치관이 있기는 있죠. 뭐 서구 사회는 이제 자유, 그다음에 이제 공산주의는 뭐 당헌, 그죠? 일당 독재.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모든 규칙들이 공통의 가치관이 되는 거고,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큰 세력권이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 이제 종교가 중심 가치관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.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심된 가치관이 없어요. 근데 사실 그 중심된 가치관을 꼭 뭐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. 사회가 풍요롭고 문화가 다양해지고, 또 여러 경제 분야에서 또 정치 분야에서 성숙되려면 어떤 한 공산주의의 일당 독재의 폐해에서 보셨듯이 너무 한 그 이념이 우세를 드러내면 반드시 그 고인물이 썩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중심적인 가치관이 잡혀지지 않는 이런 것들도 그렇게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, 이 어떤 가치관을 이제 통합을 할 수 없는데 그 방법적인 측면의 이야기입니다. 무슨 얘기냐면, 이 가치관들이 서로 잘 균형을 이루고 서로 사회를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수단적인 측면에서,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. 그게 바로 이제 저는 그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뭐 문화라든가 과학기술이라든가 상당히 부분에서 이제 많은 발전을 보여주고 있지만, 그 정치를 떠받치는 우리 사회,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토대가 된 우리 사회가 중심적으로 그런 가치관들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 존중이라는 가치를, 존중이 갖고 있는 가치를 좀 더 주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이 존중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. 아무래도 이제 이해관계에 부딪히다 보면
존중보다는 일단 적은 뭐 어떻게든지 이제 제거하고 보자, 뭐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, 이게 전쟁이 아니고 평화시 상태에서 사회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거는 경쟁도 필요하지만, 그 경쟁의 폐해를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존중이거든요. 그래서 이 존중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좀 많이 21세기에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. 그래서 어떤 종교라든가 정치라든가 모든 면에서 중심적인 가치관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 수단적인 방법으로 존중이라는 것에 좀 더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그런 시기인가 아닌가. 그리고 이제 뭐 선진국, 주도적인 선진국,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이전에도 한 번도 서본 적 없는 자리입니다. 세계를 이제 리드해야 되는 좀 스트레스풀한 자리죠. 근데 뭐 선진국이 되려는 거는 뭐 다른 것보다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남에게 계속 도움을 받는 것보다 그래도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위치에 있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위치를 유지하는 게 좋고, 그래서 이 선진국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유지하고 또 리딩하는 국가로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데, 그거는 이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제 기술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동반이 되겠지만, 그 모든 것들, 변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바탕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이제 바로 존중이다.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그게 바로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지 못한, 이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, 또 중공을 비롯한 공산주의 그 국가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그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도 미국 보시면은 그 뉴욕의 외딴 섬에다가 아무래도 이제 연고가 없는 분들이겠죠. 그 외딴 섬에다가 그 시신들을 막 뭐 포크레인으로 땅 파가지고 막 이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이렇게 파묻는 걸 보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? 그게 정말 세계를 리드하는 경제 대국, 모든 면에서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의 모습인가?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전에 가졌던, 우리가 정말 그 부러워했던 미국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볼 때,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우리가 나가야 될 선진국인가? 미국을 따라간다면.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자국민에 대해서, 자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, 아주 그 어이없는 대처를 보여주는 일본 정부의 자세가, 그런 사회가 우리가 나가야 될 선진국의 모델인가? 이것도 아니라고 보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 호주에 살면서 가장 느꼈던 게, 얘네들도 지금 문제가 그런 겁니다. 이 존중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없어요. 이 호주 사회가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폭력입니다. 우리나라도 심각하죠. 그래서 좀 의외시겠지만 이 선진국인 호주도 뭐 자원도 많고, 그래서 이제 이런 자가격리 시대에 어느 정도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서포트를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,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크게, 물론 이제 뭐 위기는 위기입니다만 어떻게든 이제 좀 충격을 덜 하면서 하고는 있는데, 어쨌든 이 사회도 뭐 마약 중독이라든가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도박 중독 이런 문제가 끊이질 않고, 그리고 가정폭력, 그걸 바탕으로 한 가정폭력이 아주 만연해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예요. 자, 이게 뭐냐면 한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이게 존중입니다. 그래서 역시 또 같은 말 반복이 되는데, 그래서 저는 이 존중이라는 respect라는 거, 이게 앞으로 21세기에 이제 벌써 선진국이 된,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세계를 리드해야 될 저의 고국인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그런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저는 이 모든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성별이라든가 뭐 나이라든가 학연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혈연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서로를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이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고요. 그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존댓말 사용을 생활화하자라는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지금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은 학교에 있습니다. 근데 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랄 때 상당히 수동적, 피동적으로 자라요. 왜냐하면 어떤 지식을 배울 때 주체적으로 자기가,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배워도 그 주체적 자기가 그 지식이 여러분들 뇌 속에서 체화되고 다시 재정립이 돼야 되거든요.
그냥 내가 시킨 대로 가르친 대로 배워 이게 아니고 주체적으로 주체적인 자세로 배워야 그게 자기 지식이 되지.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되지. 그냥 수동적으로 집어넣기만 하고 검증도 안 하고 이게 왜 배우는지도 이유도 모르고 하려니까 하고 이런 지식들이 과연 그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이 됐을 때 얼마만큼 활용이 될까요? 근데 그 주입하는 방법이 다 일방적인 방법입니다. 상호 교환적인 방법이 아니고 시대는 계속 변해서 예전에 무슨 뭐 시대의 변화가 굉장히 느린 원시 시대도 아니고 뭐 고대 국가 시대도 아니고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발전하는 변화하는 시대인데 그런 변화하는 시대에서는 뭐 어른들 컴퓨터 아이들한테 도움 받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이니까 아이들한테 배울 때 아이들이 선생님이니까 반말을 해야 됩니까? 어른한테? 그건 아니죠. 그렇죠?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존댓말 사용을 좀 생활하는 학교라든가 직장에서라든가 뭐 군대라는 경우에는 뭐 어쩔 수가 없죠. 워낙 그 일사불란하게 뭐 그런 그 것들을 일일이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존댓말 사용을 좀 그 생활하는 이런 모습이 그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아닌가. 그래서 가치관은 통합을 할 필요도 없고요. 근데 그 뭐 여러 가지 가치관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그 수단적인 면에서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면은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고 비난이 아닌 비평을 할 수 있고요. 그러면은 스스로의 어떤 그 허점들도 더 쉽게 자각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야 우리가 함께 발전하지. 구성원들끼리 서로 무시하고 저는 이 반말이라는 거는 이 일종의 그 노예의식을 강화시키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우리가 노예를 키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? 아무리 그 정부의 관료가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그리고 이번에도 또 그 여권에서 비례대표로 지금 당에서 당선이 됐지만 당에서 이제 그 사전에 재산신고 검증 과정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신고한 그 변호사 출신,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을 제명시키는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을 아마 그 법조인이 여러분들을 존중했다면, 사회를 존중했다면, 공동체를 존중했다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. 여러분들을 존중하지 않았으니까 법조인이면 법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봅니다. 물론 개인적인 재산을 불리는 거는 그분의 자유입니다. 하지만 그 뭐 공정하게 정직하게 신고를 안 했다는 거죠.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. 이런 자세로 국민을 대하는 사람이 과연 국회의원이 돼서 21세기에 그런 정치인들이 이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지만 이 서로가 존중하는 이런 문화를 구체적으로 존댓말을 생활화하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좀 삶의 좀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이미 선진국이 되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세계를 또 주도하는데 더 큰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랜만에 또 뵙게 됐는데 오늘은 낮에 했어요. 좀 밝죠? 그래서 좀 밝은 낮에 한번 만들어봤는데 지루한 얘기였을 텐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 멜번의 풍경 18번째 순서는 존댓말을 생활화하자 이런 주제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